지난주에 이어서 21세기 새로운 가치, 그리고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경으로 저번 주에 얘기했던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 20세기는 그 경제 성장을 중점으로 하는, 그래서 대중의 가치가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 이러한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상대적으로 개인의 가치는 소외되고 무시됐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21세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잉여의 그 돈,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용돈 외에 플러스 용돈이 뭐 6개월 정도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여행을 가는 친구, 컴퓨터를 사는 친구,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친구,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돈이 월 20만 원이 만약에 있다고 그런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것을 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을 지출하지만 추가적인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지출해서 개인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처럼 어떤 경제 중심의 대중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가치에서 21세기의 가치는 변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그 어떤 융합의 정신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치들을 최고의 가치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로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창조성이 매우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는 지극히 개인적인 가치에서 출발되고, 그러한 가치는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또 마인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왜 행복했었던가를 찾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의 중요한 가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개인의 가치는 주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스토리가 필요하고, 왜 내가 그 가치에 주목했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필요하고, 그 스토리를 상대에게 전달해서 상대의 동감과 감동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내용과 이어서 지난주에 이런 걸 했었죠.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계단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둘레길을 좀 하면은요. 어, 우리가 길을 산책을 하다 보면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둘레길을 걷다 보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그 일정한 방향으로 걸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방향을 가면서 어떤 리듬감이라든가 공동체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팀으로 동일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생, 같이 길을 걷고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성취해낸다라는 그런 공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레길은 공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지도에 있던 학생이 그 얘기한 건데, 우리는 시간의 잔상을 통하여서 과거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하나의 그 친구가 실험으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자갈밭,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이나 시내가 근처에 자갈밭에 한여름에 이렇게 막대를 하나 꼽아 놓으면 그 막대가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자가 그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림자는 주변에 비해서 조금 온도가 낮죠. 그런데 그것이 이동하면 그림자가 이동을 하지만 그 이동 전에 그림자가 있었던 곳은 주변보다는 약간은 온도가 낮다. 그래서 이러한 온도 차이는 시간의 잔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을 아직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림자는 시간의 잔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조금 전에 그런 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시간의 잔상이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산에 가면, 여러분 군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산이 일제시대 때 그 호남에서 나는 곡식들을 일본으로 그 보내기 위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일제시대 때 뭐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라든가 뭐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살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잔상, 그때의 시절을 볼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컨텐츠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지방자치제에서 그런 어떤 그 관광이라든가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위한 컨텐츠를 많이 개발하는데,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그림자는 시간의 장상을 갖는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 잔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그 본인의 마인드맵 같은 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좋은 경험에 대한 기억을 살리고, 그것이 왜 내게 좋았는가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만든 다음에 친구들과 디스커션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카피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카피라는 건 조금 전에 뭐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계단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카피를 만드는데, 그 카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3단계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3단계 과정이 뭐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인데, 이거는 물론 논리적인 구조인데, 우리는 무슨 주관적 과정, 중관적 가치인데 꼭 그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되느냐. 하지만 상대한테 어떤 공감을 주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논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그리고 인간은 생명체이다. 고로 인간은 죽는다라는 대전제, 서전제 결론을 가지고 논리를 3단 논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그러니까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화면에서 보듯이 그 A는 빛이죠. 빛의 일반적인 요 위에서 보면 대전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거죠. 진리. 그래서 빛은 세상을 밝게 하는 도구이다. 이게 사전적 정의죠, 거의. 그리고 B는 우리는 촛불 앞에서 염원을 담아 기도를 하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거는 이제 소전제로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이 염원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A는 C가 될 수 있다. 빛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요것이 완성이 되면 요 한 행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PPT를 만들면 되겠습니다.